마지막 수포자가 발생하는 곳,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지금은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마지막 수포자가 발생하는 종착점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해나가다가 위기가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3학년 시점에 위기가 봉착을 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눗셈을 배웁니다. 교과서에서는 분수랑 연관이 된 등문제와 뺄셈과 연관이 된 포함제, 나눗셈으로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개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등분제와 포함제, 나눗셈부터 잘 이해가 안 된 아이들은 그냥 수학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등분제와 포함제, 나눗셈이라는 의미를 몰라도 연산으로서 나눗셈은 그냥 숙다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반복하고 암기하는 형태로 수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수를 배우게 되죠. 3학년 1학기 때는 피자같이 이런 하나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분수를 배우게 되고 3학년 2학기 때는 바둑돌이 뭐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나누는 형태의 분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아이들은 개념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개념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단순 연산을 반복해서 그 부분들을 암기를 시켜가지고 넘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수학을 공부하게 되고 4학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도형들의 정의까지 배우게 되면 3학년 때부터 어려웠던 수학들이 4학년에 터져가지고 그게 5학년 때 약수합에서 이런 부분 들어가면서 수포자들이 4학년, 5학년 때부터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위기를 무난히 넘긴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새로운 수,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면서부터 그 다음에 문자와 식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수포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위기를 잘 넘긴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도형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양도 많고 정의도 많고 정리도 많은 거죠. 거기서 개념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포자가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잘 겪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들어가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따라가지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수포자가 또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기까지 무사히 넘긴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수포자가 되는 시점이 수원을 배울 때입니다. 자, 수원까지 넘기면 보통 수투나 확통을 하면서 수포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수원을 들어가면서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고1 과정까지는 어쨌든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의 복습 및 확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낯선 느낌이 없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인 수원을 배우게 되면 수원에서는 지수, 로고,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수열 파트는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열 파트는 규칙성 파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수열과 비슷한 것들을 좀 다뤄왔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개념이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도 개념적으로 힘들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질 않아요. 수열은 좀 정작 좀 쉬워하는 그런 경향이고 문제는 지수, 로고, 삼각함수에서 수포자가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수포자가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수, 로고, 삼각함수 쪽 파트가 함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 함수를 제대로 못 잡은 아이들이 거기서 수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함수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로고 함수나 삼각함수 혹은 지수로고 방정식, 부등식,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고1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했었던 함수에 대한 내용들, 최대, 최소, 대칭, 평행이동,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 치환해서 푼다라든지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왜 지수로고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냐면 이 파트가 고1 과정하고는 다르게 거의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자, 마치 이거랑 비슷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덧셈을 배우고 그거의 역연산인 뺄셈을 배우죠. 2학년이 되면 곱셈이란 연산을 배우고 또 곱셈과 연계된 나눗셈이란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뺄셈을 덧셈의 역연산의 관점으로 그리고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개념을 배우고 연산을 익히게 되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독립적으로 뺄셈이란 연산, 나눗셈이란 연산들이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수와 로그라는 단어는 지수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지수를 재배열한 게 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로그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수를 재배열한 거에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로그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로그를 하다가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공식들이 마치 우리가 나눗셈이나 뺄셈을 하듯이 익숙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대부분 이해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수, 로그 이런 파트들을 배울 때 새롭게 배우는 거듭제곱근이라든지 로그의 성질,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를 하고 나서 이해한 내용도 까먹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나 성질들도 잊어먹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제2외국어를 배울 때의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낯설죠. 그 언어가. 그 언어에 익숙해지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전공하면 한 단원 한 단원이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정의 그리고 정리, 여러 가지 보조 정리, 따름 정리해가지고 많은 내용들,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교수님들이 다 설명해주고 증명을 해줘도 그때는 뭐 이해가 갔어도 조금만 지나도 다 잊어먹게 됩니다. 다 잊어먹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외국어랑 똑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A4 같은 데다 그걸 정리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부분을 읽고 정의하고 정리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기본이고 암기까지 돼야지 낯선 외국어 같던 그런 수학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수원에서 대부분 수포자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수부터 시작해서 지수에서 나오는 거듭제곱근의 규칙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 이해와 암기가 제대로 안 된 채 로그를 들어갑니다. 그럼 로그에서도 로그의 정의, 로그의 성질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가 이해한 내용도 까먹고 정의하고 성질 공식들도 다 까먹게 됩니다. 까먹게 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또 상용 로그를 가게 되죠. 그럼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랑은 약간 다른 십진법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 거듭제곱이 많은 수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로그이기 때문에 약간 로그랑 다른 느낌의 단원에 해당이 돼요. 중세 천문학자들이 로그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이 상용 로그 때문이죠.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좀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하려고 그런 부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로그를 배우고 또 상용 로그를 배우면 상용 로그도 굉장히 낯선 단원같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진도를 빼버리면 아이들은 지수는 조금 이해가 가더라도,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요. 거듭제곱근부터 공식들이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로그의 성질, 그 다음 상용 로그까지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태로 삼각함수를 또 들어갑니다. 근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정의도 있고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리 공식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 머리는 완전히 뒤죽박죽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정작 뒷부분에 수열을 가기 전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수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고, 보통 이 상태로 끌고 왔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엄마, 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학원 옮겨줘. 아니면 엄마, 나 학원에서 나가는 속도 못 따라가니까 그냥 인강 들으면서 천천히 내가 이해하면서 해볼게. 아니면 과외를 시켜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룹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대략 4등급에서 9등급인 학생들은 거의 다 겪습니다. 근데 4등급에서 9등급의 비율이 거의 80%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8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수원에 나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문제가 많은 고등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 수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도 나가거나 아니면 수투도 나가거나 그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도 어려운데 뭐 수투나 확통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하다 보면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강 들으면서 자기 이해 속도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3월달이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진도도 못 따라가는 형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완전 점수가 안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중학교 때 그나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선행을 뽑아서 고1 과정하고 가급적이면 수원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원까지 한번 보고 들어간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수원을 복습하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따라올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일반고 기준으로 4에서 9등급까지 대략 80%에 해당하는 그 그룹들은 대부분 수원을 배우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어 같은 느낌이 지수, 로그, 삼각함수까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외국어 같은 느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될까요? 당연히 익숙해지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산교재 같은 거를 좀 사서 연산교재를 같이 풀면서 그 언어,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새로운 언어들에 익숙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더라도 일단 수포를 면하기 위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쉬운 개념서로 해나가고, 너무 많이 어렵다면 개념서에서 연습 문제는 빼버리고 예제나 유제 정도만 하면서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나서도 아마 그 내용들을 금방 잊어먹어서 혼란이 될 테니까 연산교재나 반복 위주의 기초교재를 구입을 해서 그 언어에 좀 익숙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다른 과목은 조금 시간을 줄이고 이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지수, 로그, 삼각함수까지는 매우 천천히 나가는 학습 계획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포자가 발생하는 수원 들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급적이면 중학교 때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수원까지는 선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원을 다시 해라. 이게 하나의 대안이고, 만약에 이게 힘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수원을 시작한다라고 가정하면 대부분 그 외국어 같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낯선 개념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지수, 로그, 삼각함수 나갈 동안은 진도를 천천히 최대한 느리게 나가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해 연산교재나 기초교재 활용하고, 개념서에서는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힘들면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학습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